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3년 7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보일 거예요. 저는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나눠볼 수 있도록 창을 따로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토샵이 좀 작게 보이는데요. 최대화 버튼 눌러서 크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에센셜이라고 하는 거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불필요한 패널들을 없애시거나 혹은 위치를 옮겨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작업 패널을 일일이 찾으시기 번거로우니까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작업창이 초기화될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역시 클릭하게 되면 두 줄짜리로 한 줄짜리로 선택해서 작업 환경을 꾸밀 수 있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작업 환경 말고 하나하나 일일이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에디트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어떤 메뉴를 선택하셔도 다 똑같은 창이 뜨니까요.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울 거고요.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 하나씩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 창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그래픽 작업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두운 테마로 깔려 있을 텐데요. 저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작업을 하실 때 여기 있는 창에서 저기 있는 창으로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이렇게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옵션에서 오픈 다큐멘테이지 탭이라고 한 친구가 기본적으로는 V체크가 되어 있는데 저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놨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선택하시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화면에 꽉 차게 들어갈 거고요. 그 위쪽에 작은 탭 형식으로 파일의 이름들이 뜰 거예요. 거기서 하나씩 클릭해서 매번마다 창문을 커다랗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픈 다큐멘터리 탭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창문을 따로따로 띄울 거라서 이 친구는 해제시켜 놓은 상태로 작업할 겁니다. 커서의 모양을 보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노멀 브러쉬가 기본값일 거예요. 브러쉬가 이따만큼 큰 건지 이렇게 작은 건지는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멀 브러쉬가 아닌 프리사이즈의 경우에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만 보여주는 십자가 형태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분명히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키보드 제일 왼쪽 구석에 보면 컨트롤 보이시죠? 그 위에 쉬프트, 그 위에 캡스락. 캡스락 키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십자가 형태로 보입니다. 캡스락 키를 꺼놓으시기를 바라고요. 노멀 브러쉬로 했고 캡스락 키도 분명히 껐는데 아직까지도 십자가로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도 10, 20, 30 맞춰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문제에서 이미지의 사이즈는 픽셀 단위로 주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 눈금자에 픽셀 단위로 보이면 비교해 보기가 편할 거고요. 타이프 글자를 쓰실 때도 포인트 단위로 문제가 주어집니다. 단위를 꼭 맞춰주시기 바래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유추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배경의 색깔과 이 친구가 똑같다면 아무래도 구분이 잘 안 되겠죠? 배경 이미지와 색깔이 대비되는 친구로 컬러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프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글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키셔야 나중에 영문 글꼴은 영문으로 보이지만 한글 글꼴은 굴림, 궁서라고 하는 한글로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설정을 하시게 되면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사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들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대화창이 뜨면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크기가 400에 500짜리인지 확인하시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예요. 오케이. 작업을 하실 때 눈금자가 보여야 결과물과 비교하면서 작업할 수가 있겠죠?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룰러스가 켜져 있습니다. 컨트롤 R 누르셔서 눈금자는 켜주시길 바래요. 화면에 꽉 차도록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채웠고요. 동그라미 1번, 1급의 1번 불러와서 필터 주도록 하죠.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라이브러리 문서 안에 GTQ 들어있을 거예요. 이미지 폴더 안에 이미지 1급의 1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를 보니까 대략 우리는 400짜리로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좀 크군요. 이미지의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좀 모자라네요. 높이를 500이라고 했습니다. 폭이 좀 남습니다. 남는 경우에는 잘라서 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한쪽만 맞춰서 오세요. 오케이.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 뛸 수 있도록 옵션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을 수 있고요. 원본은 닫을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고 이 정도라고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크기를 조절하도록 할게요. 크기를 조절하실 때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자주 쓰니까 단축키 컨트롤 T 누르시면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하시게 되면 비율 맞춰서 조절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게 되면 이미지 배치가 끝났습니다. 필터 주도록 할게요. 필터 메뉴 가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일 거예요. ABC 순서대로 찾으시면 될 텐데 텍스처라이저라고 하는 친구는 텍스처 그룹에 있군요. 오케이. 동그라미 2번 세이브 패스 윈드서핑 모양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모양이 만만치 않군요. 이렇게 꼬불탕거리는 윈드서핑 모양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펜툴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배경이 눈에 보이면 좀 산만하니까 배경을 눈을 감기도록 할게요. 레이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 라고 이름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불러내실 때 덜 헷갈릴 것 같아요. 눈을 감기도록 하죠. 윈드서핑의 경우에는 이렇게 꼬불텅거리는 친구인지라 도형으로 만들기는 좀 힘들겠네요. 펜툴 사용법은 다 알고 계시죠? 펜툴 누르시면 위쪽에 옵션 보입니다.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을 할 거고요. 필 색깔이 들어 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될 텐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도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 드래그 하면 곡선, 드래그 하면 곡선 이렇게 도형들이 내 맘대로 그려질 수 있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죠. 만들어진 친구는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해요.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시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만들 걸 그랬어. 점을 꾹 당기시면 곡선, 꾹 당기시면 곡선.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는데요. 이번엔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바꿀 테다 라고 할 때 드래그가 아니라 그냥 클릭입니다. 콕 찍으시면 직선, 콕 찍으시면 직선. 이렇게 곡선을 직선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위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펜툴 주변에 셀렉션 툴 보일 거예요. 꾹 누르시면 패스 셀렉션, 덩어리로 몽땅 다 들어서 옮기실 수 있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하나의 점만 이렇게 따로 선택하셔서 옮기실 수도 있죠. 개체를 만드실 때 뚝 떨어져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의 레이어로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 싶을 때에는 위쪽에 옵션을 보셔야 합니다.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뉴 레이어라고 해서 새로운 아이를 만드는 아이가 기본값일 텐데요. 합쳐주겠다, 컴바인, 빼주겠다, 서브트랙이 있습니다. 레이어를 다시 잘 선택하도록 할게요. 요 도형 레이어를 이라고 선택할 거고요. 펜툴을 들어서 뉴 레이어가 아니라 컴바인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만들어진 곳에서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들어진 곳에서 뺄 수도 있어요. 서브 트랙으로 갈아 끼울게요. 클릭하게 되면 그만큼만 빠지게 되는 거죠.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머지 쉐이프 뿅 찍게 되면 아웃라인만 윤곽이 완성이 되는군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배치할 것인지를 가늠을 하는 게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올 거고요. 내가 그리는 윈드 서핑의 모양은 대략 300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범위, 그리고 위쪽도 클릭 드래그해서 당기시면 선이 딸려 나와요. 대략 100에서 150 사이, 요 안쪽에다가 윈드서핑 모양을 그리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펜 툴을 이용해서 서핑보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대강의 윤곽을 따시면 됩니다. 위쪽에 옵션을 보세요.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필, 색깔을 보면서 할 거예요. 스트로크, 선은 필요가 없고요. 보드에 돛부터 클릭해서 윤곽을 이 정도로 따도록 하죠. 만들어진 친구는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이용해서 곡선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쭉 당겨주시면 곡선, 쭉 당겨주시면 곡선, 선이 꼬이면 반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모양이 예쁘지 않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옮기실 수 있죠. 돛을 만들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파도도 같은 레이어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펜 툴을 들으셔서 위쪽에 옵션 변함없는데 패스 오퍼레이션 보시면 뉴 레이어라고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컴바인이라고 합체 바꿔줄게요. 클릭.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첨들을 쭉쭉 당겨서 곡선, 서핑보드 타고 있는 인물의 경우에는 동그랗게 펜으로 그려주긴 어려우니까 일립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역시 패스 오퍼레이션 이용하셔서 이 친구는 합체가 될 거예요. 컴바인.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줄 때 삐뚤하지 않도록 왼손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정원이 만들어질 거고요. 펜 툴 다시 이용하셔서 몸통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클릭. 대강의 모양을 따시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 수정 가능해요. 이 정도로 마음을 짓겠습니다. 레이어를 보시면 어느 순간 이렇게 분리가 됐었네요. 레이어는 나중에라도 합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랑 컨트롤, 저 친구랑이라고 레이어를 동시에 잡으시고요. 비어있는 공간을 오른쪽 버튼 머지 쉐이프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합체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합체되고 보니 선이 이렇게 잔상이 남아있는 거 별로 예쁘지 않죠? 원이나 펜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으니까 펜 툴이나 원을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 똑같이 뜰 거예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잔상을 없애줄 수 있도록 여기서도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게 되면 아웃라인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이 만들어진 패스를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죠. 쉐이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패스라고 하는 패널 가시게 되면 이미 패스가 기억이 되어 있어요. 다만 그걸 더 세이브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패스 패널의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면 사줄이 보이시죠? 콩 찍으시면 세이브 패스라고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해도 세이브 패스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친구 하나와 내가 새로 저장한 친구 하나, 두 친구가 보이는데요. 아무도 선택하지 말고 레이어 창으로 돌아오세요.
만약에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로 돌아오면 자꾸 요 레이어가 선택이 돼서 다른 작업을 할 때 걸리적거리게 될 겁니다. 선택은 꼭 해제하고 나오세요. 레이어 패널로 돌아오시고요. 눈 감았던 1급의 1번은 눈을 뜨도록 하죠.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하세요. 윈드서핑과 1급의 2번을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린 그 패스선에다 1급의 2번을 잘라서 투영해 보여주는 거 클리핑 마스크 작업하라는 얘기인 거죠.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에 오픈. 이미지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1급의 2번 찾으실 수 있고요. 열기. 이미지가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눈금자에 보시게 되면 400보다 훨씬 큽니다.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좀 모자라네요. 높이를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남습니다. 남는 건 잘라서 버리면 되니까 모자라지 않게 데리고 왔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원본은 닫을 거고 저장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갖고 온 이미지 1급의 2번이거든요. 라고 이름 바꿔줬어요.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는 작업을 할 때는 잘라주는 칼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아래쪽에 깔려 있습니다.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요. 1급의 2번이 잘리울 거고요. 그 친구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배치해서 놓으시면 되겠고 레이어에 스타일도 적용하셔라 라고 선을 그라디언트로 색깔 칠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선이 보이는 건 요 바깥쪽에 테두리 선이 보이는 거니까 1급의 2번이 아니라 윈드서핑이라고 하는 요 친구에다가 넣는 거예요. 레이어 정확하게 잘 선택하시고 레이어의 스타일은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주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선의 두께값이 4라고 했으니까 값을 맞춰줄 거고요. 그 선은 필 타입이 단색이 아니라 컬러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라디언트. 색상 값도 깜장 하향은 아니죠. 클릭하셔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될 텐데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통이에요. 위쪽에 있는 건 불투명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에 보시게 되면 색상 값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위쪽은 건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 맞춰주세요. 그라디언트의 방향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결과물 보면 위쪽이 초록초록하고 아래쪽은 보라보라합니다. 프리뷰를 보시고 그 방향성이 다르다면 앵글 값 조절을 하셔야 돼요. 위쪽은 초록, 아래쪽은 보라라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더불어서 이너 글로우 안쪽에 광선도 같이 넣고 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1급에 3번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불러오는 1급의 3번은 요 레이어 위쪽에다가 얹어줄 거다라고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셔서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 오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불러오시면 되겠고 제공되는 이미지는 여러분들께서 연습하느라고 쓰는 거니까요. 다른 데는 쓰지 마세요 라고 저작권에 대한 안내 문구가 들어있어요. 실제 문제지에서는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작업할 때 요 글자들은 무시하고 작업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선택하실 때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클 경우에는 엔터키 위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를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문질문질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그려줄 수 있습니다. 폴리건 라쏘 툴 이용하셔서 더할 거다, 뺄 거다를 옵션 정하시고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크기를 조절할게요. 에디트 편집에서 자유롭게 편집하겠다. 프리 트랜스폼 워낙에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컨트롤 T. 크기 조절하실 때 비율 깨지면 안 이뻐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1급의 3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이너 글로우라고 되어 있네요. FX에서 이너 글로우.
넣고 보니 레이어의 순서가 우리의 1급의 2번 마스크 이용한 친구보다 더 아래쪽으로 깔려 있죠? 질질질 끌어서 더 아래쪽입니다 라고 레이어의 순서를 맞춰주세요. 도형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경우에는 햇님 모양은 색깔을 1개 줬는데 물결 모양은 색깔을 2개 줬네요. 햇님은 1개가 있고요. 물결은 2개가 있어서 서로 다른 색깔이었군요. 커스텀 쉐입 위쪽에 옵션 우리 펜으로 그렸을 때 쉐이프 눈에 보이는 레이어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필 색깔이 들어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필요 없어요. 만들어져 있는 쉐입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친구 중에서 햇님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꼭대기에 톱니바퀴 누르셔서 몽땅 다 보여주세요 올 이라고 하시게 되면 숨어있던 쉐입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이미 다 보이니까 취소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비율로 만들어지고요. 마우스 먼저 놓을 거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을게요. 색상이 지정된 건 레이어 창에 이렇게 미리 보기 썸네일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서 색상 값을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레이어의 스타일도 베벨 앤 엠보스, 나머지 물결 모양도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에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비율로 만들어질 거예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넣어줄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그림자 효과가 있네요. 드랍 섀도우. 물결 모양의 경우에는 하나가 더 필요하죠. 새로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복제가 되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하나 더 만들어진 거 확인되시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정 가능합니다. 비율을 맞춰서 하시려면 쉬프트가 도와줘야 하고요. 글씨 써서 얹어주도록 할게요. 타입 툴 누를 거고요. 여기다가요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꼴과 크기 그리고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적용을 했는데 꾸깃하게 꾸겨주는 건 지시사항에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럴지라도 글자 레이어 선택하시고 글자 도구 들으시면 꾸깃하게 꾸겨줄 수 있는 웹 텍스트 옵션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클릭하셔서 현재 스타일이 없는 거에서 플래그 깃발처럼 출렁이게 해줄 수 있고요. 밴드값 조절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꾸겨질 건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오케이 하셔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될 텐데요. 커다란 이미지는 400에 500짜리 JPG, 조그만 이미지는 40에 50짜리 PSD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기 전에 다시 한번 레이어의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순서는 틀어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깔끔하게 지워주시기를 권합니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파일 저장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을 처음에 주고 왔던 그 이름 포맷이 PSD로 되어 있으니까 얘만 JPG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하셔서 커다란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여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됩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포맷도 PSD 제대로 되어 있네요.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되어 있는데요. 크기가 400에 500 똑같네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의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 픽셀 단위입니다. 400에 500짜리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예요. 오케이. 눈금자 켜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혹시라도 눈금자 없으면 컨트롤 R 누르셔서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꽉 채우겠습니다. 1급의 4번 그림을 불러와서 필터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소스를 불러오실 때 앞서서는 계속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했는데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 띄어서 쓸 수 있도록 옵션을 바꿔놨기 때문에 빈 공간이 보일 거예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폴더에 있는 1급의 4번 열기. 이미지를 크기 맞춰서 데리고 올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하면 좀 모자라요. 높이를 500이라고 하면 좀 남습니다. 남는 건 잘라버리면 되니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려다 놓을 거고요. 크기가 좀 커 보이나요? 사람이 이렇게 350 언저리에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1급의 4번은 필터 크로스 엣지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입니다. 갤러리에서 ABC 순서대로 찾으시면 돼요. 아티스틱 가시고 ABC 순서대로 쭉 보시면 크로스 엣지 없네요. 브러쉬 스트로크 가시면 크로스 엣지 여기 있군요. 동그라미 2번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 불러와서 노란과 파란 계열로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5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위치 대략 맞추겠습니다. 100 언저리에 있군요. 색상을 보아하니 요 빨간 부분들이 노랑으로, 노랑 부분들이 파랑으로 바뀌었네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그 아이들을 선택하시고 색상을 바꿔줄게요.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조정해 줄 수 있어요. 휴 세처레이션 색깔로요. 휴 값을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색상 값 수정이 되긴 거 보이시죠? 파란색 계열이 봤을 때 멈추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색상을 바꿔주게 되면 원본이 바뀌는 거예요. 반딱반딱 선택은 그만 반짝여라 라고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해제시켜줬고요. 이번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필요한 부분들 색깔 바꿔주겠다. 이번엔 레이어 창에 있는 조정 레이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어저스먼트 레이어 이용하도록 할게요. 여기에도 똑같이 휴 세처레이션이 있습니다. 프로퍼티 속성이 뜨면 휴 색상 값을 옮겨서 노란색이 되는 순간 멈추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은 건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빨강색이었던 아이를 잠깐 덧칠해 준 거다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되시죠?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당연히 레이어를 보호할 수 있는 요 조정 레이어를 더 많이 쓰기는 해요. 1급의 5번의 경우에 레이어의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라고 주라. 1급의 5번 레이어 잘 선택하셔서 FX 이너 섀도우 적용하시면 되겠죠. 1급의 6번 불러올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할 수 있다.
쉐입들을 얹어두도록 할게요. 배너 모양을 넣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옵션 확인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 필 들어가 있고 스트로크 없습니다. 쉐이프 찾아줄게요. 배너 모양.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맞춰주셔야겠죠? 99cccc. 레이어의 스타일은 스트로크. 두께값이 2이고 색상 값도 찾으셔야 되겠죠? FF33. 문제에 보시면 불투명도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얘를 80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뒤쪽이 살짝쿵 비치는 거 확인되시죠? 나머지 쉐입들도 찾아서 얹도록 할게요. 장신구를 찾겠습니다. 똑같은 나뭇잎이 하나가 더 필요하네요. 역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복사.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위치, 방향 조절. 빙그르르 돌려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방향을 돌려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반대로 뒤집어 주겠다. 플립 호리젠탈. 좌우 반전이 되기도 해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클릭. 문제에 보시면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네요. 우리는 물감이 지금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가운데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우스를 가운데쯤에 갖다 대시면 손가락 나오네요. 클릭하셔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색상값 넣어주세요. 결과물을 보시면 글자가 약간 출렁하는 느낌이 들죠? 언급이 없을지라도 타입 툴 누르셔서 웹 텍스트 꾸깃하게 꾸겨주는 거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배치가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400에 500짜리 JPG고요. 조그맣게 줄인 친구 40에 50짜리는 PSD입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을 JPEG. 이미지 사이즈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합니다. 경로, 이름, 포맷 저장해서 마무리.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짜리로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은 600, 하이트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값들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새로운 종이 하나 열릴 거고요. 눈금자 켜져 있는 거 확인하세요. 컨트롤 R.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배경 색깔 지정되어 있군요. 배경의 색깔은 정경색 물감을 짜도록 할게요. 99cccc. 하늘색의 물감을 짜놨는데 그걸로 가득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에디트에서 채워주리라 필.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 채워주시게 되면 전체가 푸르딩딩한 색깔로 가득 찼군요. 1급의 7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7번. 이미지의 사이즈를 맞춰서 데리고 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맞췄더니 하이트 399 얼추 비슷하네요. 그대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이름을 1급의 7번이라고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1급의 7번의 경우에는 필터, 러프 파스텔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ABC 순서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아티스틱에서 러프 파스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달라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레이어 마스크를 누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얀색의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죠.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이미지가 가려질 텐데 결과물 보니까 부드럽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부드럽게 가리기 위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게요.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면 검정에서 하향으로 혹은 하향에서 검정으로 색깔이 지정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그 색깔이 아니다 싶으시면 선택하셔서 색상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네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배에 돛이 잘 보이고 있고 반대쪽은 안 보이고 있죠. 요 숲 부분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내가 보여야 되는 부분은 흰색으로, 내가 가려야 되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저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색상을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드래그 해줄게요. 여러 번 반복 드래그 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들 때까지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1급의 8번 불러오죠. 1급의 8번 역시 블렌드 혼합을 해줄 겁니다. 레이어 마스크 전체적으로 가려줄 거예요. 이미지를 가지고 올 적에 이미지 사이즈 맞춰오시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좀 남네요. 남는 건 그냥 잘라서 버리면 되니까 한쪽만 맞춰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 원본은 닫을 거고요. 1급의 8번. 혼합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하고 섞어줄 건가 봅니다.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어에 보시게 되면 나만 보세요 라고 하는 노말 들어가 있어요. 노말 말고 오버레이라고 밝게 섞어줘라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밑에 있는 이미지와 섞어줍니다. 얘도 역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으니까 세로 방향이면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밧줄 모양 위쪽이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은 지금 살짝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죠?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마스크 써보도록 할게요. 클릭. 하얀색 마스크를 써서 내 거 이미지는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얘를 그라디언트 누르셔서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위아래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1급의 9번 불러오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정할 거예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줄 거고요. 1급의 9번 도요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이 선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선에 대해서 그라디언트가 색깔과 투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우선 두께 값을 맞춰줄게요. 5. 그리고 그 선은 그라디언트입니다. 필 타입 바꿔줄 거예요. 그라디언트를 색상 눌러주시게 되면 아랫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라고 했고요. 윗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불투명도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색상 하나 줬고 불투명도 하나 줬으니까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색상 값을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면 되겠고요. 불투명도는 위쪽에 있는 친구죠. 선택하셔서 오퍼시티 값이 100% 진하게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안 보이도록 0%로 바꿔주시게 되면 투명하게 바뀝니다. 오케이.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요 도요새에 대해서 파란색의 선은 오른쪽에 보이고 있고 투명한 건
왼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방향성이 다르군요. 앵글 값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고요. 쉐입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필 색깔이 들어가 있죠. 스트로크 선은 없어요. 쉐입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쉬프트 눌러서 맞춰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불투명도 지정되어 있는 거 레이어 패널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퍼시티 값을 70%. 레이어가 아무래도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어의 순서 맞춰주세요. 글자들을 얹어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타입 툴 눌러서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시고 타이핑 할게요. 그라디언트 주실 때 색상이 모자라다면 점 하나 더 추가하셔서 색상값 넣어주시면 되죠. 글자들까지 모두 다 얹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시기 전에 꼭 레이어의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그리고 레이어의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확인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이미지 600에 400짜리는 JPG 파일 저장할게요.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을 JPEG 찾아주실 것 오케이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맞춰줄 거고요. 다시 한번 파일을 세이브하도록 하죠. 경로와 이름, 포맷도 PSD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 뉴,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용지 크기 확인을 해보시고요. 600에 400짜리 픽셀 단위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배경의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죠. 물감을 짜도록 할게요. 살구색이로군요. 가득 채우도록 할까요? 에디트에서 채워줄 겁니다. 필, 포어그라운드 짜놓은 물감 색깔로요. 오케이.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전구와 물음표 모양을 이용해서 색상 서로 다르게 만들어주시면 될 텐데요.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전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첫 번째 전구에서 다음번 전구가 나오는 이 간격을 확인을 해보시면 30보다 살짝 커 보여요. 35 정도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높이도 전구 시작하는 전구와 다음번 전구의 간격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30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둘 다 가로 세로를 35짜리로 패턴을 하나 만들죠. 파일에서 new 새로 만들 거예요. 저장까지는 안 할 거니까 이름은 무시하겠습니다. 35에 35짜리를 만드실 때 뒤쪽에 배경이 깔려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원하는 색깔 파란색 위에다가 전구와 물음표를 얹을 거기 때문에 그 색깔이 비쳐 보이려면 백그라운드는 투명한 색깔이어야 합니다. 트랜스퍼런트 오케이. 조금해서 도형을 그리긴 좀 힘들겠네요. 핸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창을 좀 키울 거고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전구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예쁘게 그려지겠죠.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물음표도 하나 더 갖고 올까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제작합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완성이 됐으면 이대로 패턴 정의하시면 됩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Define Pattern이라고 하시게 되면 패턴의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전구, 물음표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입력을 시켜줄게요. 이 친구는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최소화 버튼 눌러서 잠깐 숨겨 놓을 거고요. 이미지들을 배치하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2번 이미지를 가지고 오실 때에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하니까 높이가 모자라네요. 높이를 400이라고 맞췄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1급에 12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임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한 100 정도의 위치에 돛이 위치하고 있죠. 비슷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렌드 혼합 모드가 하드 라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있는 살구색과 섞어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패널에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게 블렌드 모드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드 라이트 색깔이 많이 섞여 보이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일부분을 가려줄 건가 봅니다. 세로 방향을 흐릿하게 라고 했으니까 세로 방향이면 위아래로 색깔을 가려줄 건가 봐요.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였었죠. 클릭하시면 하얀색의 마스크를 씁니다. 가려주기 위해서 썼는데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으니까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부드럽게 가려져라 라고 그라디언트 색상은 검정색과 흰색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결과물 보니까 윗동네에 있는 돛 잘 보이고 있나요? 아래쪽에 있는 바다 어느 쪽을 지워야 될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정하시면 될 텐데 저는 아무래도 요 아랫동네에 있는 여기 바닷물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는 내비두고 윗동네를 안 보이도록 가려주도록 할게요. 보이는 곳이 흰색이라고 했으면 안 보이는 부분은 검정색이어야 하니까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그라디언트가. 그렇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려주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가려주세요. 이 정도 느낌이려나요? 1급의 13번. 얘도 역시 이미지 사이즈 비슷하게 맞춰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 1급의 13번은 필터, 크로스 엣지 좋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아티스틱부터 ABC 찾으시면 되는데 아티스틱에서는 크로스 엣지가 없네요. 접어놓고 브러쉬 스트로크, 여기에는 크로스 엣지가 있군요. 오케이.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마스크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클릭하시게 되면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고요. 가려줄 때 어느 부분을 가려야 될 건지를 보자면 밧줄이 잘 보이고 있고 반대쪽은 안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는 잘 보이는 흰색이고요. 대각선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반대 방향이면 요쯤 되려나요? 거기는 안 보이는 검정색으로 가려주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들으셔서 검정색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가려지는 거 확인되시죠?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을 얹으시면 될 텐데요. 문제집 보시게 되면 펜툴로 그려주는 친구들이 보이는군요. 펜툴로 그려주는 아이들 색깔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네요. 짙은 색의 파랑과 옅은 색의 하늘색 두 가지의 색깔로 대비되는 아이는 레이어를 따로따로 만드셔야 합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작업하실 때 이미지들이 보이게 되면 펜툴 작업할 때 헷갈리니까요. 레이어들을 다 눈을 감겨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에다 배치를 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주는 게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 숫자를 질질질 끌고 가면 선들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대략 200과 150 사이 이 정도를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이 안에다가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펜툴을 들어서 그리실 때에 대강의 윤곽만 따서 그려주세요. 펜툴 선택을 할 거고요. 위쪽에 펜툴에 대한 옵션 보시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다라고 필 색깔은 좀 대비되는 다른 색깔 눈에 잘 보이는 아이로 선택을 해 놓을게요. 선은 필요가 없어서 스트로크는 짝대기 그려주도록 하죠. 일단 짙은 아이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 클릭 클릭하셔서 대강의 윤곽을 따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요 정도 커다란 돛이 보이죠?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셔서 점들을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화가 돼요. 쭉쭉 당겨주실 때 혹시 선이 꼬이면 반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당겨줄게요. 같은 레이어에 아이들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색상 값을 좀 맞춰주도록 할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펜툴 이용할 거고요.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는 레이어에 추가하는 건 컴바인 만들어진 친구들의 위치 마음에 안 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위치도 수정 가능합니다.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쭉쭉 당겨주세요. 안쪽에 살짝살짝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요. 빼는 작업도 같은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얘입니다. 라고 선택되어 있고요. 펜 툴을 들었고요. 이번엔 옵션을 컴바인이 아니라 서브트랙 빼도록 할게요. 클릭, 클릭, 클릭. 요 정도로 분위기만 잡아줄게요. 너무 정확하게 그리려고 애쓰지는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짙은 색깔이 완성이 됐으니 옅은 색깔도 따로 만들어주도록 할까요? 펜툴을 들을 거고요. 이번엔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지는 게 맞죠? 클릭 클릭 클릭하셔서 대강의 윤곽 색상을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맞춰 놓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까요? 레이어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 중에서 이렇게 짙은 아이의 경우에는 패턴이 더 씌워져 있네요. 짙은 친구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복사할게요. 컨트롤 J. 이 아이는 패턴으로 씌울 거니까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패턴이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위쪽에 채워주는 거 지금 단색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일 텐데요. 그 아이를 패턴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저희가 추가했던 패턴 이 친구죠. 나머지 레이어의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쉐이프 1번 드랍 섀도우 줄 거고요. 쉐이프 2번 역시 드랍 섀도우 줄 겁니다. 펜으로 그리는 작업이 끝났으니 나머지 다 눈을 뜰까요? 레이어의 순서 정리 좀 해주세요. 노란색의 호프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의 패턴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되는군요. 나머지 쉐입들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얹어줄게요.
불투명도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다면 농도 맞춰주셔야 해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60%로 낮추겠습니다. 글씨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셔서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시고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대한요트협회 요트학교라고 하는 글자는 색깔을 그라디언트 2개만 줬는데 양쪽 끝단이 색깔 짙어 보이는군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 값을 가운데는 하얀색으로 그리고 끝자락은 요 파란색으로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색이니까요. 개체들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개체들 순서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놓은 게 있다면 깔끔하게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오브젝트만 남겠네요.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하실 때는 JPG, 작게 줄일 때는 PSD 구분하셔서 저장하셔야 합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이름, 그리고 포맷을 JPG 바꿔주시게 되면 커다란 이미지는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쪼그라들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되겠죠.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이 PSD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펜툴로 제작하는 문제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충분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